지능이 남들보다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남들보다 10,000번을 더 읽어라. 조선 역사상 가장 머리가 나쁘다고 조롱받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돌아서면 첫 줄조차 기억하지 못해 바보라 불리던 사람.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한 권의 책을 무려 11만 3천 번이나 읽어내는 지독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기만성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노력 하나로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된 백곡 김득신의 감동적인 일생을 파헤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1604년 조선의 실세였던 안동 김씨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진왜란의 영웅 김시민 장군의 조카이자 정일품 우의정을 지낸 김치였습니다. 가문의 위세가 대단했기에 모두가 이 아이가 집안을 더 빛낼 천재로 자라나길 기대했죠. 하지만 소년 김득신은 어릴 적 앓은 천연두 후유증으로 인해 지적 발달이 눈에 띄게 늦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했고 남들이 5살의 때는 기초 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친척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바보가 우리 가문에서 나오다니 조상님 뵐 낯이 없다며 혀를 찼죠. 어느 날은 학문의 기본인 태극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김득신이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태극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이 더하기 빼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김득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인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절망하는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득신아, 남들이 한 번 읽어서 알면 너는 100번을 읽거라.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란다. 내가 비록 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든 독서 귀신을 탄생시킨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득신의 둔함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 누군가 읊은 시, 구절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합니다. 세상에, 저토록 훌륭한 시를 지은 천재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러자 옆에서 고삐를 잡고 있던 하인이 기가 막힌 듯 대답했죠. 나리, 그 시는 나리께서 어제 하루 종일 외우셨던 날이 본인의 시입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것이 김득신의 실제 지능이었습니다. 어제 쓴 글도 오늘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의 글인 양 감탄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이 지독한 둔재를 향해 세상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멍청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가 남들보다 나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독수기, 즉 읽은 횟수를 기록하는 방이라 이름 짓고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읽고 또 잊어버리면 10,000번을 더 읽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넘어선 광기였습니다. 김득신의 기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 중 백이열전을 무려 11만 3천 번 읽었습니다. 노자전은 2만 번, 의례는 1만 3천 번을 넘게 읽었죠. 책장이 닳아 너덜너덜해지고 입술이 부르트며 목소리가 쉬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독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방 안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책장을 넘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머리에 한계를 체력과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읽어서 무엇하느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지만 김득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000번을 읽어 안 되면 20,000번을 읽고 20,000번을 읽어 안 되면 100,000번을 읽는 것. 그렇게 뼛속까지 글자를 새겨넣는 과정에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글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가 탄 말조차도 김득신보다 먼저 시를 외웠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그의 반복은 지독하고도 처절했습니다. 김득신은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수십 번을 떨어졌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생들은 이미 고위 관직에 올랐고 조카뻘 되는 아이들이 합격해 잔치를 벌일 때도 김득신은 여전히 무거운 책 보따리를 들고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년 낙방생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히 사시게. 자네 머리로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김득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주가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마라. 다만 정성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라. 내가 오늘 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10,000번을 더 읽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마침내 1662년 현종 3년, 그의 나이 5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조선 천지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보 김득신이 당당히 문과에 급제한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9의 나이,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했습니다. 발표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비웃던 기억을 잊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합격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급제 후 김득신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험에 붙은 상급 관료를 넘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조선 한문학의 거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효종 임금은 김득신을 유독 아꼈습니다. 임금은 그의 글을 보고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김득신의 글은 수사가 화려하지 않으나 그 속에 담긴 내공이 만권의 책을 씹어 삼킨 듯 묵직하도다. 당대 최고의 실학자 박지원 역시 그의 저서 열하일기에서 김득신을 극찬했습니다. 백곡 김득신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최고봉이다. 그의 글은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10만 번의 독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흘러나온 결정체다. 김득신은 머리가 나쁜 덕분에 남들이 대충 지나갈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수천 번 곱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통찰력은 천재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시와 산문을 모아 백곡집을 남겼고 사마천이나 당송팔대가의 묵직한 정통 문체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장력. 그것이 바로 바보 김득신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김득신은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스스로 자신의 묘비명을 지었습니다. 이 묘비명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수험생과 청년들에게 인생 문장으로 꼽힙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뿐이다. 그의 묘소는 지금도 충북증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능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그 재능을 꽃피우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반복과 집념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조선 최고의 독서광 김득신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미 늦어서, 재능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재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이죠. 11만 3,000번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운 한 남자의 처절한 투쟁 기록입니다. 지금 혹시 무언가에 도전하다 좌절하고 계신가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김득신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진심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김득신이 4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득신의 집념이 깃들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